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미코는 호로라이브의 기둥이다, 미코가 없으면 호로라이브 끝장이다, 요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사쿠라 미코의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카나타의 폭로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중에 사쿠라 미코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사쿠라 미코의 이런 행동이 까발려져가지고 실망한 사쿠라 미코 팬들이 구독 해제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어요. 그쵸? 그러자 이제 미코도 분위기 읽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카나타 졸업이 너무 슬프다, 운영이 이런 짓 하고 있었다니 너무 화가 난다, 나도 당했다 이러면서 한마디씩 거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직접적으로 카나타에 대한 언급을 미코는 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힘들고 슬프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마치 나도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게 지쳤다, 나도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팍팍 쳐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얘는 제3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버러지 같은 짓거리를 아직까지 처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그만둘 때는 욕하고 조롱하고 회사는 아무런 잘못 없다, 그런 회사였으면 내가 먼저 그만뒀을 거다 이러면서 아가리 오지게 털던 년이었거든. 그쵸? 그런데 카나타는 폭로를 해버리고 회사 버트보드 중에서 파벌이 있고 악질이 있고 이런 애들 때문에 내가 여기서 활동 못하겠다 이러면서 딱딱 지목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자신 있으면은 카나타 말이 맞다, 회사 쓰레기다 이러면서 나도 당했다 말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찔리잖아. 본인들이 해왔던 짓거리가 있으니까. 졸업생들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회사 편들면서 언플짓 처했던 게 있다 보니까 지능이 낮은 거 아닌 이상은 누가 범인인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개나 소나 남녀노소 다 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팬들이 이거 아마도 파벌 애들이 후부키, 미코, 미오, 스바루를 지목하는 거다 이러니까 사쿠라 미코도 눈치 보고 아가리 꾹 다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미코피들이 결국 나섰습니다. 미코피들은 미코가 욕처먹고 범인으로 지목이 되니까 차마 미코가 이 파벌의 중심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못하는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언플을 시작했어. 그래가 어떤 언플을 시작했냐면은 미코가 호로라이브 인기 버트 보고 호로라이브의 중심이자 기둥이다, 미코가 무너지고 미코가 그만두면 호로라이브는 망한다, 그런 꼴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코 없으면 호로라이브 끝장이다 이러니까 그거 듣던 다른 팬이 뭐 암흑기가 끝난다는 소리야? 뭐가 끝인데?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튼 지들도 감당 안 되니까 인기 버트 이 미코가 그만두면 호로라이브가 망할 거니까 미코를 인질로 잡고 호로라이브 망하는 꼬라지 보고 싶냐? 망하는 꼬라지 보고 싶으면 미코 계속 욕해라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근데 미코 때문에 지금 카나타, 아쿠아, 시온, 사카마타, 구라, 무메이 다 쳐나갔거든. 근데 앞으로도 더 나갈지도 모르는데 이럴 거면 그냥 미코 나가서 망하는 것보다 미코 때문에 나가가지고 망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미코가 그만두는 게 호로라이브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사쿠라 미코에 대한 조롱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카마타 때는 온갖 조롱하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웃을 수 있을 때 웃자 이러면서 사카마타가 이상한 애라 가지고 나가는 거라면서 엄프로 오지게 쳐야 됐단 말이야. 니들은 외롭겠지만 걔가 지가 쳐나가고 싶어서 쳐나간다는데 어쩌겠냐, 즐겁게 살자, 웃자, 웃어, 왜 그렇게 심각하냐, Why so serious 막 이러면서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그리고 야, 뭐 제가 사회 경험이 없고 일을 안 해보니까 4억 번을 해서 쳐나간다고 나대는 거지, 나가서 뭐 하려고? 나 살릴 데 없을 텐데 불러가지고 우리 가게 청소라도 시킬까? 이러면서 깔깔거렸다니까 진짜 역겨운 애였어요. 근데 이때 사카마타는 파벌 언급 안 하고 회사가 그냥 일 많이 시켰다 요 정도만 말하고 나간 거라 가지고 이제 미코랑 파벌들한테 스코프가 안 찌니까 그냥 아가리 오지게 털면서 언플질 했단 말이야. 그쵸? 제3자인 척 하면서. 근데 이거 진짜 사카마타가 폭로 안 하고 참은 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이 진짜 중요한긴 한가 봐. 왜냐면 사카마타가 개인세로 성공하려면 여전히 호로라이브에서 호로라이브 버트버디랑 사이 좋았다는 어필을 해야지만 구독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카마타가 진짜 이악 물고 꾹꾹 참으면서 개인세로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사쿠라 미코가 저런 식으로 아가리 터는 거 꾹 참고 버텼다 이거예요. 대단하죠. 사카마타 성격에 이거 버틴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마 혓바닥에 피도 나왔을 거야. 너무 이악 물어가지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사쿠라 미코의 왕국이 과연 무너지게 될까? 요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진짜 뭐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사쿠라 미코가 호로라이브의 인기 보투버 중 한 명인 건 사실이에요. 방송도 성실하게 했었고 모에 보이스고 뛰어난 방송 능력도 있어가지고 명실상부 호로라이브 인기 보투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팬덤도 노후사기들이랑 맞먹을 정도로 악질 팬덤으로 유명하고 페코미코 불화설 때부터 사쿠라 미코의 거짓말이나 정치질 능력 그리고 페코라가 얼마나 사쿠라 미코한테 큰 피해를 입었는지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드러났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제 카나타 한 방에 걷잡을 수 없는 이미지 타격까지 크게 입은 상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껏 쌓아 올려왔던 이 미코의 왕국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구독자가 100만 명 넘기기 시작하면 어떤 논란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든지 무마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코피 애들이 지금 엄프를 오지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상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니까. 실제로 스바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개구라를 쳤는데 아직도 뻔뻔하게 구라에 대한 사과도 안 하고 방송하고 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쿠라 미코도 이런 식으로 언급 안 하고 자기도 마치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면 이것도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어 모르는 한남 새끼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미코 잘못 없다고 아가리 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키류코코트처럼 졸업해가지고 폭로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전응아들은 절대로 요 진실을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바루가 구라친 것도 한남들은 모릅니다. 초누가 그렇게 말해도 조누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면서 한남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호로라이브는 이렇게 카나타가 폭로를 하더라도 변화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카나타의 폭로로 이 사건이 커지고 외부에 알려지긴 했지만은 지금 카나타 의견에 동조한 애들은 나중에 서서히 한 명 한 명씩 보복당할 겁니다. 뭐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면 된다 막 이러잖아. 안 하면 또 욕 처먹고 괴롭힘 당해가지고 결국은 해야 됩니다. 그쵸? 실제로 메루는 호로라이브 직원인 매니저한테 스토킹 당해가지고 한 달 방송 못했거든. 근데 한 달 방송 안 했다고 계약 위반이라고 협박당했다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블랙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로라이브는 변하지 않을 거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회사 끈앞풀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유지하게 될 거고 운영에 이제 반하는 애들은 서서히 하나씩 해고를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한 명씩 컷할 겁니다. 데미지 덜하게.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는 신인 버튜버들 뽑아가지고 채워 넣을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늙은 애들 처리하고 신인들로 채워 넣을 거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사쿠라 미코가 없는 호로라이브는 과연 가능할까? 일단 현재 그만둔 애들 중에는 뭐 구라가 호로라이브 EN의 상징이었고 호로라이브 글로벌 사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만두게 냅둬선 안 됐던 중요 인물이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JP에서 아이돌의 상징이었던 아쿠아도 절대로 그만두게 하면 안 되는 애였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이 그만둬가지고 이미지 타격을 크게 입었죠. 근데 아쿠아나 시온, 사카마타, 뭐 구라도 마찬가지로 인기 버티버긴 하다 솔로 방송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침묵질의 중심에는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쿠라 미코의 영향력이랑 비교를 하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쿠라 미코가 막 그만두고 사쿠라 미코가 호로라이브 기둥이다 막 이런 말은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항상 침묵질의 중심이 있고 사쿠라 미코 중심으로 합방이라든지 대형 컨텐츠들이 나오고 사쿠라 미코가 애들 데리고 여러가지 레전드 방송들 많이 해왔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소속 버튜버들한테 영향력도 상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로라이브 팬덤이 호로라이브 멤버들끼리 사이 좋은 거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 방송들을 기대하는데 그 침묵질, 합방, 단체 컨텐츠 같은 거를 제공했었던 거는 사쿠라 미코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다 이거예요. 다른 애들은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하고 뭐 페코라도 요즘에는 이제 호쇼마린한테 구독자 따인 다음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콜라보 주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콜라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쿠라 미코가 이런 침묵질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미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손에 넣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쿠라 미코 같은 경우에는 호로라이브 출신이 아니에요. 사쿠라 미코 프로젝트라는 단독으로 데뷔했고 호로라이브 성골 출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도 이제 이기성이랑
별 차이가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1기생도 아니고 연기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적생이라서 그래요. 실제로 보면 2기생이랑 데뷔 연도가 똑같고 7일 일찍 데뷔했습니다. 아쿠아보다도.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 프로젝트에서 실패하고 흡수된 애라 가지고 연기생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해가지고 사쿠라 미코가 호로라이브에 연기생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쿠라 미코 단독으로 활동할 때도 인기 없었어. 그런 다음에 호로라이브가 떡상을 해가지고 호로라이브에 어떻게든 기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호로라이브 들어와서도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호로라이브가 우리는 호로라이브다 이러면서 하코 장사를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야. 다 따로 놀았어. 다 따로 놀았기 때문에 사쿠라 미코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사쿠라 미코한테 구독자나 시청자를 넣어줄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인들 데뷔하면 선배들이 다 구독자 시청자 밀어주잖아. 근데 사쿠라 미코는 그걸 못 받았다니까. 그리고 그게 가능할 정도로 호로라이브가 엄청 인기 있었던 회사도 아니었어요. 그저 그런 조소 버튜버 사무소 중에 하나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로라이브는 뭐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 버튜버 사업을 통폐합을 시키면서 사쿠라 미코도 호로라이브에 정식으로 끼워 넣어줬어. 근데 배려가 부족하긴 했죠. 왜 배려가 부족했냐면 호로라이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호로라이브 팬 사인회를 열었거든. 그러면서 사쿠라 미코의 자리도 마련해 준 거야. 그래가지고 사쿠라 미코도 딱 앉아있는데 야,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팬이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사쿠라 미코 사인회에 사쿠라 미코는 사인해 준 게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팬 사인회에 사쿠라 미코 줄에 선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이 전설을 또 만들어냈죠. 그런 굴욕까지 맛보고도 이제 꿋꿋이 활동을 이어왔었던 게 사쿠라 미코였다라는 거예요. 일단 마침내 그런 식으로 이제 억가를 당하면서도 꿋꿋이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마침내 빛을 발했는데 어떤 식으로 떡상을 했냐면 사쿠라 미코가 GTA 방송을 했는데 너무 맛깔나게 잘한 거야. 멍청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키리누키가 떡상을 하면서 인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쿠라 미코는 뭐 방송 천재가 맞긴 해요. 인기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방송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합방을 하면서도 점점 덩치를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합방을 하니까 얘가 얼마나 방송 감각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있고 멘트가 재밌고 스코미도 되고 복해도 되고 완벽한 애라는 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거야. 실제로 다른 일본에서 활동하는 개그맨이랑 비교해도 멘트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방송 능력을 보여줬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기 버티버가 되고 사쿠라 미코랑 합방하면 무조건 레전드 키리누키 나온다. 이래가지고 모두가 사쿠라 미코랑 합방을 하고 싶어할 정도로 인기 버튜버로 자리를 잡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고 인지도랑 인기도 나오니까 본격적으로 팝을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일단 미코는 초창기 때는 페코미코의 이제 콤비의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사실상 팝월의 중심이란 이미지가 없었어요. 페코라랑만 사이가 좋은 요런 애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페코라랑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팝월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페코라랑 사이가 안 좋아진 다음에 페코라의 대체품으로 스이세이랑 비비기 시작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랑 사이 좋은 멤버들 모아가지고 GTA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룹을 형성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호구치 라이브였어요. 호구치 라이브의 멤버가 이제 사쿠라 미코가 대장이고 스이세이, 후레아, 포르카로 이루어진 4인의 그룹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호구치 라이브가 인기가 떡상을 하니까 이제 자기의 팝월 리더로서의 자리를 후레아한테 넘겨줍니다. 그래가지고 후레아는 호구치 라이브에서 이름을 변경해가지고 시라켄이 되고 자기가 대장이 되고 밑에 애들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팝월의 중심 인물이고 비선 실세가 누군지는 이제는 모두가 다 알죠. 미코잖아.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게 사쿠라 미코 팝월의 출발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팝월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쿠라 미코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팝월을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본인의 능력이 없고 리더십이 없으면 팝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근데 미코 같은 경우에는 인기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팝월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만든 겁니다. 게다가 얘는 어떤 식의 능력이 탁월했냐면 자기 혼자만 돋보이려고 하지 않았어. 나 말고 다른 애들의 방송까지 키워준 능력이 탁월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랑 합방하는 애들은 무조건 레전드 만들어준다. 나랑 합방하는 애가 얼마나 재밌는지 걔의 장점을 살려주는 능력이 탁월했던 거야. 매니지먼트 능력이 미쳤던 애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소속 버튜버 애들이 전부 다 미코랑 합방하고 싶었던 거야. 후레아도 정말로 노잼이었거든. 근데 미코랑만 합방하면 재밌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야. 스이세이도 그랬고 포르카도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포르카 개인 set 때는 웃긴 애였는데 호로라이브 나오고 나서 좀 두각을 못 드러냈었는데 미코랑 이제 비비니까 애들이 꿀잼 애들이 다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쨌든 재능 없고 다른 사람 방송까지 살려주지 않는 이기적인 애들이면 사실상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애면 그냥 파벌을 만들고 싶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근데 미코는 방송 재능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파벌을 만들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파벌 만들겠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안 모이면 얄짤없다니까. 한자마가 그랬잖아. 나 파벌 만들겠다고 했는데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파벌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 하나만큼은 사쿠라 미코의 재능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미코는 이런 식으로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편이긴 해요. 당시 호로라이브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파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게이머즈를 주축으로 하는 우부키 파벌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쿠라 미코가 내가 파벌을 만들겠다고 하면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야. 그쵸? 우부키 입장에서는 자기를 대적할 만한 또 다른 파벌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을 테니까. 그쵸? 근데 이때 사쿠라 미코의 정치력이 빛을 발합니다. 대놓고 우부키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파벌 개설의 허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미코는 그냥 무턱대고 하차만처럼 파벌 만들겠다 이러면서 온갖 적을 만들고 온갖 견제가 들어오게끔 하질 않았어. 대놓고 회사 욕하고 키류코코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내가 다른 버튜버들 지켜주겠다 이러면 회사 눈치도 보이고 후부키 눈치도 보이는데 이거 보고 누가 들어가겠다고 하겠냐고. 그쵸? 근데 미코는 처음부터 후부키한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 방송 키워주면서 나랑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이득인지 그걸 알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실제로 사쿠라 미코가 후부키의 허가를 받는 과정을 보면 놀라워요. 일단 사쿠라 미코는 자기가 후부키랑 독대하고 싶어도 후부키 워낙 바빠가지고 독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시간을 내줄 리가 만무하니까 우선 주변 배우기를 들어가요. 아야메랑 미호랑 후부키의 유닛인 이로하니 호에또 아야 후부미가 너무 부럽다. 걔네들 노래 너무 좋고 나도 일본풍 무녀 복장인데 나도 거기 끼워주면 안 돼? 이러면서 샤바샤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3D 라이브에서 나는 언제나 아야메가 부러웠다면서 아야 후부미 오리고 부르면서 아야메 자리에 자기가 쏙 들어가서 오른쪽에 후부키 왼쪽에 미호 불러놓고 나도 너무 부러워.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는 거에 나도 좀 끼워줘 이러면서 똥꼬쇼를 오지게 했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후부키가 보기에도 얘가 고개 숙이고 막 기어 들어온단 말이야. 네 다리 사이를 막 기으면서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솔직히 마음이 풀리잖아. 견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잖아. 얘가 어떻게 파벌이 되고 얘가 어떻게 나의 대항마가 되겠어. 이러면서 후부키가 용서를 해준 거야.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제 미코의 인기가 날로 오르고 있어가지고 후부키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런 식으로 굽히고 들어오는 애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파벌의 허가가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게다가 미코랑 사이 좋은 스이세이도 인기가 많았고 후부키랑 사이 좋은 후레아도 미코 파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이거는 무턱대고 무시하기에는 어느 정도 대가리가 커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덩치를 준비해오고 나서 인사드리러 왔다 이러니까 허가를 준 거야. 업장 허가를 준 거죠. 대놓고 쫓아내기에는 대가리가 너무 커진 상태라서. 여튼 결국 후부키 파벌 허가를 받아가지고 미코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도 후부키랑 적대하진 않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미코는 본격적으로 후부키가 담당했던 공식 안건들을 많이 대신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후부키 입장에서는 내 일을 뺏어가네 하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후부키가 맡은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덜해져가지고 후부키 입장에서는 더 편해졌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수많은 공식 안건들이 더 이상 후부키가 아닌 미코한테 몰리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도쿄 관광대사까지 미코가 맡게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후부키 입장에서 기분 나빴을 거야. 이거를 미코가 맡게 된 게. 그쵸? 이거는 욕심 나거든 솔직하게. 게다가 항상 아쿠아가 담당했었던 소아운 광고마저 미코가 가져가 버린 거야. 게다가 이거는 미코가 노린 것도 아니고 작가가 대놓고 미코피라 가지고 미코 불러달라 해가지고 뺏긴 거라 가지고 이거는 얻어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호로라이브 내에서 미코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기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코가 후부키한테 견제를 안 받았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후부키는 진짜 회사 끈앞을답게 회사 욕을 하는 버튜버들을 욕을 하면서 엄프를 총대 메고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 욕을 먹거든. 그쵸? 근데 뭐 들통이 나가 욕을 먹었는데도 어쨌든 간에 지금 또 뻔뻔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미코도 마찬가지로 사카마타 졸업 때 대놓고 후부키가 하는 것처럼 자기가 나서서 회사 편 들고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 아니다. 만약에 그런 회사였다면 내가 먼저 그만뒀을 거다. 힘든 일이 있고 회사가 일을 많이 시키면 안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는 회사가 우리 회사인데 왜 저런 식으로 아가리 터는지 이해가 안 간다. 사억 버는 회사 왜 쳐나가냐. 멍청하다. 이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부키랑 똑같이 회사 편에 서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선동과 날조하면서 엄프를 했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배를 탔어. 서로가 같이 나쁜 짓을 하고 회사 끈앞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둘이 치고받고 싸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서로가 가지고 있던 약점이 폭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위해 가지고 소속 버튜버를 욕했다. 이런 폭로가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어마어마한 타격이 와가지고 버튜버로서의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로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약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코랑 후부키는 서로 겉으로 예의를 지키면서 경쟁하는 구도가 나오게 된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후부키는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죠. 자 어쨌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들통이 나면서 호로라이브의 역겨운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 정도 정치질은 흔하죠. 근데 버튜버 아이돌이라면서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아요 이러면서 장사를 해놓고 알고 보니까 몇몇은 회사한테 샤바샤바거리면서 회사가 애들 착취하는 거 모른 척하고 오히려 끈앞을 역할을 하면서 이득을 취했던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너무 역겹죠. 게다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회사 옹호하고 오히려 회사한테 괴롭힘 당해가지고 그만둔 애들은 의지력 부족이다, 근성 없다, 거짓말쟁이다,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둔다 이러면서 조롱을 한 거야. 이게 용서가 되냐? 여튼 막 그런 회사였으면 내가 먼저 그만뒀을 거다. 사악 버는 회사를 그만두는 게 멍청하다. 이런 명대사는 진짜 영원히 회자될 겁니다. 여튼 그런 회사인 거 확정 났는데도 왜 사쿠라 미코는 아직까지 안 그만두고 활동처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런 회사면 먼저 그만둘 거라며. 그쵸?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아가리 그만 쳐털고. 그쵸? 아가리만 열면 구라질이라니까. 여튼 오늘은 호로라이브의 역겨운 버튜버들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가지고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